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안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안서 많이 쓰고 계시죠? 솔루션을 판매하는 어떤 기술 기업 같은 경우는 제안서가 빠질 수가 없죠. 모든 제안 과정에 최종적으로 제안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저도 굉장히 이제 제안서를 많이 썼었어요. 그동안 다녔던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에서 엄청나게 많은 제안서를 썼었죠. 이제 제안서 특징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제안서는 저희가 고객사의 어떤 요건을 처음으로 듣고 그 요건을 분석해서 POC를 하거나 데모를 하거나 하는 과정을 통해서 고객을 설득하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 제품이 이제 어떤 후보 제품군으로 올라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고객이 제 RFP를 보내죠. 그래서 제안을 하는 단계가 되면 이제 이런 공식적인 좀 제안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첫 미팅부터 시작해서 고객을 설득하고 우리 제품을 설명하고 보여주는 단계를 거친 그 과정을 쭉 거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선택을 받기 위해서 작성하는 게 이제 이 제안서가 되겠죠. 그래서 제안은 사실상 구매 직전까지의 어떤 모든 단계를 총괄하는, 그 총합을 합쳐서 잘 고객에게 어필하는 사실상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안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열심히 이제 쓰게 됩니다. 이 제안서를 많이 쓰다 보니까 여러분도 아마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제안서의 내용, 이러이러한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다, 이게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 느끼는 거 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제안서를 읽어보는 이제 구매자 입장에서 느끼는 관점, 어디를 중요하게 볼 것인가, 이 관점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고객 관점에서 생각을 해라, 고객 중심으로 이제 제안서를 작성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간혹가다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잊어먹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제 바쁘기도 하고 제안서를 써야 될 분량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진짜로 담아야 될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선정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안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마지막을 대미를 장식하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집중해서 우리 내용을 잘 담아야 됩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이제 엄청나게 많은 제안 작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을 다닐 때 일이었어요. 그때 그 기업은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는 기업이었었고, 1년에 몇백 명씩을 뽑아내는 그런 기업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었고, 자체 R&D 능력도 굉장히 뛰어난 회사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제안서를 쓸 일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제안서 많이 쓰다 보니까 막 이제 제안서가 쏟아져 들어오다 보니까 정말 야근은 그냥 거의 매일 하는 어떤 그런 거였고, 그게 당연한 일이었었고, 심지어는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 전날 이제 오랜만에 퇴근을 6시 돼서 퇴근을 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영업대표 한 명이 찾아옵니다. 저희 팀장을 찾아가서 뭔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팀장이 저희 몇 명을 불러서 가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영업대표가 좀 급한 제안서가 있어서 작성을 해야 되니까 너희들이 좀 작성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급한 거냐, 제출일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내일 아침 9시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 이게 요즘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일 수 있거든요. 그 당시에 그 회사에서는 그게 이제 그렇게 대단히 놀랄 일이 아니었어요. 늘 있는 일 중에 하나. 그래서 그러면 밤새 하겠네? 이런 반응이 나오는 이제 그런 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 팀 급히 이제 만들어진 제안팀이 몇 명이 모여서 영업대표가 어떤 내용의 제안서를 써야 되는지 그 얘기를 이제 듣고 이제 역할 분담을 해서 작성을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팀의 이제 제안팀에 있었던 한 명이 갑자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잠깐 좀 집에 갔다 오면 안 되겠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아니 지금 좀 급한데 꼭 집에 가야 되냐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하는 얘기가 내일 아침 9시 바로 지방 출장을 가서 발표를 하고 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제 당시에는 양복을 입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양복을 가져와서 밤 11시에 다시 사무실로 돌아오겠다. 그런 다음에 밤을 새서 제안서 쓰고 자신은 이제 아침 9시에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출장을 가도록 하겠다. 뭐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제안서가 굉장히 많았던 그럴 때도 있었고요. 또 재밌는 일들도 많이 있었죠. 이제 저희 회사 대표님이죠. 대표님이 당시에 금융권에서 거의 동시에 몇 군데 대형 금융기관들이 이제 차세대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서 이제 동시에 대응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전에 사장님이 이제 프리세일즈 팀을 전체를 다 부르셨어요. 불러서 이제 제안 미팅, 긴급하게 제안 미팅을 하신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처음에 하시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딜, 회사에 이제 사활이 걸린 딜이기 때문에 전체 직원들 다 올 스톱하고 이 제안에 집중해달라 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건 긴급한 올 스탑을 시킨다라는 건 사실 회사에서 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전 직원 올 스탑, 이 제안에 집중해라 라고 이제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급한 딜이고 정말 중요한 딜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제안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오후에 사장님이 다른 어떤 제안 미팅 긴급하게 요청을 해서 다시 갔죠. 저희는 이제 프리세일즈 팀이었기 때문에 갔더니 그 자리에서 다른 제안을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이 제안은 그 어떤 제안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일 중단하고 이 딜에 집중을 해라 라고 또 똑같이 이제 한 번 더 지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사장님도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2번 회사를 올스톱 시켰던 어떤 그런 제안도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돌이켜보면 가장 힘든 제안도 기억이 좀 나는데 가장 힘든 제안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제안은 뭐라 그럴까요? 이거 긴급하게 나오긴 했어요. 당연히 이제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제안서를 제출해야 되고 당시에 어떤 제안서 유형들을 이렇게 봤을 때는 대부분의 이제 솔루션 기업들이 이제 굉장한 분량이 엄청난 분량의 어떤 제안서들을 쓰던 시점들이에요. 그래서 은행권의 어떤 차세대 프로젝트를 하는 제안서다라고 하면은 PPT 기준으로 한 1000페이지 또는 2000페이지, 제가 심한 경우에는 3000페이지짜리도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제안서를 PPT를 만들고 그걸 또 디자인 예쁘게 만들고 그걸 이제 하드 카피까지 해서 출력을 해서 제출하고 CD로도 이제 제출을 하고 이러던 식이었거든요. 근데 이때도 하나의 제안이 나왔었는데 너무 좀 급히 나온 거예요. 거의 한 일주일 정도밖에 그러니까 우리 영업이 우리에게 알려준 시기가 늦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회사 내부에 이제 우리도 제안에 참여를 하자라고 요청을 하셔가지고 너무 이제 급하게 대응을 했던 건데 저희한테 주어졌던 시간이 딱 5일이었어요. 5일밖에 시간이 없고 그 안에 한 금융기관의 차세대 제안을 해야 되는 어떤 이런 제안서가 저에게 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와, 이거를 정말 5일 안에 쓸 수가 있나라는 생각부터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또 마찬가지로 이제 전사 단위로 가용한 인력들 다 모아서 제안 작업에 투입이 됐어요. 저도 이제 그 제안 팀에 들어갔었고. 그래서 어째 이제 1000페이지, 2000페이지 정도 되는 어떤 PPT 분량의 제안서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퇴근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숨도 자지를 못했어요.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5일을 정말 꼴딱 밤을 새고 제출하는 당일날 새벽에 마지막으로 이제 리뷰를 하면서 너무 이제 피곤해서 저도 리뷰를 하다가 마지막 쯤 돼서 거의 기절하듯이 그 사무실에서 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한 몇 시간을 자고 일어나니까 제안서를 제출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힘들었던 기억들도 좀 많이 납니다. 아무튼 제안서는 이제 뭐 세일즈 엔지니어나 프리세일즈, 뭐 솔루션 아키텍트 이런 분들한테 또 기술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애증의 대상인 것 같아요. 이걸 해야만 저희가 사업을 수주할 수도 있지만 또 그만큼 굉장히 이제 어렵죠. 제안서 쓰는 과정이 어렵고. 자, 이제 목차를 좀 볼게요. 그러면 제안서에서 뭘 기준으로 좀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되나라는 부분을 그동안 뭐 제가 쌓아왔던 어떤 경험치들 중에 가장 좀 핵심이 된 내용들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안서를 잘 쓰는 법들은 사실은 유튜브나 뭐 구글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건 한 가지입니다. 이 슬라이드에 보시면 왼쪽에 저기 제가 이제 예시를 하나 가져왔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떤 제안서의 목차죠. 목차를 저렇게 가져갑니다. 뭐 제안 개요 당연히 첫 번째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솔루션에 대한 얘기를 하고, 프로젝트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 사업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후속 지원하고 뭐 서포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쭉 적용을 합니다. 일반적이죠. 자, 이때 저희가 이제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좀 이런 것 같아요. 우리 기준에서 이 목차를 내용을 채우는 것. 보면 대부분 다 우리가 잘하는 걸 강점, 뭐 잘하는 점, 장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죠? 그리고 경쟁이다 보니까 경쟁사 대비 우리가 어떤 점들이 더 좋다. 이런 데들, 물론 이게 필요 없다는 내용은 아닌데 거기에 지나치게 강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이 목차 가지고 채웠을 때 고객은 어떻게 볼까, 이 내용을 하는 게 오른쪽 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작성한 이 제안서의 저 목차, 저 카테고리를 고객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첫 번째로 저희가 제안 기여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요. 제안 배경은 뭐고 목적은 뭐고 범위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면 그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보면서 고객은 이 사람들이 우리 사업 자체를 이해하고 있나? 그걸 찾아내요. 거기에 대한 질문을 갖고 이 내용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범위를 제대로 이해했나 못했나? 아닌 것 같은데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면 우리 백그라운드를 이해 못하고 제안한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런 의구심과 어떤 질문들을 갖고 저 내용을 바라보게 되겠죠. 그럼 거기에 맞는 내용을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안업체. 뭐 이거는 이제 우리 회사는 뭐 언제부터 연역이 어떻고, 뭐 기술 인력이 얼마나 많고, 그죠? 뭐 이런 것들, 레퍼런스가 얼마나 많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고객은 이 내용을 보면서 파악하고 싶은 거는, 우리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기업인가? 를 이제 신뢰를 갖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로 많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지만, 우리 인더스트리가 아닌 다른 어떤 인더스트리, 사실 큰 임팩트가 없어요. 기술력이 굉장히 충분하다라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뭐 이제 뭐 실제로 프로젝트 뛰는 사람보다 뛰는 어떤 프로젝트 멤버들은 대부분 다 파트너사라든지 이렇게 이제 뭐 기술력이라든지 실제 구축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꼼꼼하게 살펴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사인가? 를 2번에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고객이 갖고 있는 저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셔야 된다. 중요한 것 같고요. 세 번째, 아무래도 뭐 제안서 내용 안에서는 저 솔루션에 대한 내용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으로 뭐 시스템 구성도나 구성 방안, 뭐 개발 방안, 테스트 방안, 운영 방안, 뭐 이런 것들 쭉 이제 씁니다. 물론 이제 이 내용들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가장 기본으로 저런 내용이 들어간 다음에 고객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살펴볼 때 이런 관점에서 살펴본다는 거죠. 진짜로 이 내용 가지고 우리 프로젝트를 우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까? 아키텍처가 충분한 건가? 그리고 이전까지 기술 회의하고 뭐 데모 등을 통해서 나랑 협의했던 그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된 건가?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꼼꼼히 살펴봐요. 이거 말고 더 나은 어떤 방법들은 없을까?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진짜로 이 솔루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인가?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우리는 어떤 기능들을 설명을 하고 있을 때
고객은 내가 얻게 되는 혜택을 생각하게 돼요. 혜택 중심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내일이 진짜 이 시스템이 진짜 구축되면 어떤 효과들이 있어서 어떤 혜택을 얻게 되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놓고 이제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확실히 이제 제공하는 어떤 프로바이더하고 하는 구매자 입장에서 좀 관점이 정말 달라요. 진짜 많이 다른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업 관리 가면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사업 관리를 저희가 뭐 일정, 투입 인력, 프로젝트 조직 뭐 등등등 품질 뭐 보장을 어떻게 하겠다 뭐 등등등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여기선 진짜로 이거 합리적인 일정 맞나? 팀 구성이 맞나? 이게 상급자 2명으로 될 일인가? 뭐 이런 것들 있죠. 이 정도 테스트로 충분히 검증이 되나 품질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볼 여지가 많아요. 이제 리스크를 관리하고 싶다라는 고객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저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 관리 생각하면은 그냥 표준 제안서에 있는 어떤 사업 관리 방안들을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하는 정도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근데 오히려 솔루션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의 뭐 데모나 POC, 기술 회의들 등에서 그래도 자기들이 눈으로 본 거 있기 때문에 고객도 좀 기술은 뭐 그래 뭐 잘 관리하면 될 것 같아 한데 하지만 이제 사업 관리 측면에서는 보면은 이거는 검증된 적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약속에 대해서 이제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볼 여지가 많은 곳이 오히려 사업 관리 방안입니다. 근데 저희는 그냥 뭐 붙이는 그냥 다른 데 있는 제안서의 거를 갖다 와서 붙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 저 부분이 고객한테 어떻게 보면 더 민감할 수 있는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고객이 진짜로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셔야 돼요. 저기에서 이제 틀리면 안 됩니다. 멤버스가 1멤버스 빠진다든지 뭐 아니면 뭐 인력 투입 인력의 어떤 레벨이 다르다든지 이거에 대해 굉장히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 부분에 굉장히 좀 집중해서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원 방안을 얘기할 때도 지원 방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 이후에 고객이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사용하면서 발생하게 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빨리 얼마나 깊이 대응을 해줄 거냐 문제를 해결해 줄 거냐에 대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고객은 그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업체가 프로젝트만 수주하고 딜리버리 끝난 다음에 우리를 버리지 않을까? 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의구심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걱정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야 돼요. 제일 이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 중에 일단 기술 지원이 빨라야겠죠. 문제가 있으면 버그 패치를 빨리 나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돼야 되는 것들인데 내재화 부분도 이제 반드시 필수적으로 담겨야 되는 부분 같아요. 우리를 교육시켜 달라. 그러면 운영상에 있는 자잘한 것들은 우리가 알아서 잘 해결할 수 있게 우리를 만들어 달라라는 것들, 내용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게 안 되고 좀 이제 제품에 어떤 이슈가 있을 때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절차로 최대한 빨리 문제를 해드리겠다라는 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뭐 솔루션 구축 방안 3번 정도에 이제 굉장히 집중을 하지만 4번, 5번은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와닿는 목적이 다르거든요. 우리는 이 제품 시스템을 구축해서 딜리버리 하면 끝나는 거지만 돈을 버는 게 끝나는 거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비싼 돈을 들여서 도입한 시스템이 잘 문제없이 돌아가서 몇 년, 10년 정도 이렇게 돌아가서 우리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목표가 달라요. 그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4번, 5번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챕터가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은 이제 제안서 작성에 대해서 어떤 간단한 팁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 관련된 어떤 주제들 짧게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